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실 시간이에요.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요즘 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시장에도 항상 또 반짝하고 떠오르는 테마와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의 주인공이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시장 한번 정리해보고 지금 꼭 봐야 하는 테마까지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어제 또 부진함을 뒤로하고 반등을 준 시장입니다. 폭이 크진 않았는데 코스피부터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 정도에서 거래 마칩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아주 많죠. 미국의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FOMC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대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환율이 조금 많이 오르면서 한 1,378원대까지 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이고 지수는 그렇게 크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0.15%의 오름세, 장중에 오름폭을 좀 많이 반납한 상황이죠. 2,705선에서 거래 마쳤고 어제와 비교해서는 4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팔자스를 외칩니다. 환율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입이 되기에는 힘든 상황이죠. 외국인이 2,200억 정도 매도고요. 기관 동반해서 1,184억 원 순매도 우이어갑니다. 개인 홀로 3,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네요.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 조금 반등이 나왔고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강세가 들어옵니다. 최근 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이 좋은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0.42%의 오름세고요. 장중에 870선 돌파까지 나왔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조금 탄력이 둔화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868선에 최종 종가가 집계가 됐고요. 매매 동향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유가증권 시장과 반대입니다. 기관들이 사자스를 외치고 364억 원 정도 담아가는 상황. 외국인도 동반해서 순매수 우위, 개인 홀로 340억 가량에서 팔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AI는 시장을 어떻게 집계하고 있는지,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화면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딱 두 가지로 정리 간단하게 도와드리려고 해요. 먼저 조금 가벼운 주제, 주류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K푸드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불닭볶음면부터 최근에 또 그 한국의 김밥도 미국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 음식료나 어제 같은 경우 빙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K푸드의 다음 타자로 K막걸리가 떠올랐습니다. 막걸리의 미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집계가 나타나면서 막걸리 관련된 종목들 또 주류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오늘 시장 깜짝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국순당이 상한가 기록이고요. 보해양조나 제주맥주 같이 기타 주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화장품, K음식료, 이어서 K막걸리까지 어디까지 오름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저희 방송이랑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섹터 봅니다. 실리콘 음극재 한번 함께 보시죠. 기아에서 신차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전기차였는데요. 굉장히 컴팩트한 한 3천만 원 정도의 중저가형의 SUV를 발표를 합니다. 소형 SUV인데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 배터리에 있었습니다. 이번 배터리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실리콘 음극재가 아니라 그 흑연을 음극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충전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실리콘 음극재인데 이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 전자재료에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2차 전지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대주 전자재료가 26%의 급등세였고요. 이녹스 같이 음극재와 관련된 섹터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또 하나의 호재성 뉴스가 있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EU에서 중국산 이 전자 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한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나노신소재, NC스 같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오늘 시장입니다.
시장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내일장은 어떤 종목이 반짝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테마도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장에서 볼만한 공략주까지 가득 준비해놨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주식입니다. 함께 하시죠. 화요일입니다. 나는 주식인이나와 함께 또 하루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분 모셔봤습니다. 빅스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또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을 또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또 많은 교육도 해드리고 많은 수익도 챙겨드렸던 만큼 오늘도 역시나 제가 마지막인 만큼 더 알찬 교육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자, 이 시장 이제 내일 모레면 또 FOMC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도 극대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혼자 대응하시기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이 조금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가 이번 주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은 또 오늘까지 맞아요. 시청자분들과 유증의 미를 거둘 예정인데 더 알찬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셨어요. FOMC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13일 새벽 3시 정도 네.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이 조금 눈치 보는 것 같은 느낌?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시장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또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결국에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오늘 조금 시장의 강세 배경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주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2차 전지가 또 오랜만에 시장에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데 2차 전지를 제외하고도 일부의 반도체 업종이나 일부 제약업종들에게서도 이 수급이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면서 시장이 좀 견고한 모습으로 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 거의 중구난방의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테마가 이 어느 정도 이슈를 타고 올라가긴 하지만 그게 쭉 이어지지 못한 채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단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지만 막상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많지가 않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좀 대표적으로 올랐던 두 개의 업종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앵커님과 함께 살펴보셨던 2차 전지와 주류 테마가 오랜만에 또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시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막상 테마의 이슈가 생성돼서 테마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뒤늦게라도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 막상 우리가 잡을 시기가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서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도 무리하게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됐다면 굉장히 잦은 손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타이트한 수익을 챙기거나 혹은 오히려 저점에서 선취매를 해서 슈팅이 나왔을 때 챙겨보는 그런 공략을 좀 해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두 가지의 전략 중에 뒤에 있는 거죠. 자,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시장에서 현명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CPI도 발표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FOMC에 대한 결과도 나올 예정이에요. 이번 연도 연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마지막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로 인해서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 사실상 FOMC보다 그 뒤에 나올 점도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또 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테마별로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최근에 영일만 테마라고 해서 이 영일만에서 이 매장되어 있는 이 가스와 석유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여기에 대한 시추까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또 활기를 또 띠리는 그런 재료가 됐는데, 약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이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 공략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아니면 정말로 끝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정리 교육과 함께도 시켜드릴 텐데, 주도 업종이 없는 증시예요. 2차 전지가 좀 어느 정도 올랐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배경 자체에 기대감이 실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에서 쭉 이어가기라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는 좀 주도 업종이 없는 장세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지만 오히려 수익을 완전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산유국이 되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증시입니다. 재료의 지속성이 있는 건지 이걸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료가 소멸 단계인 건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건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야 우리가 영일만 테마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일만 테마로 수익을 못 봤다. 대략 거의 한 3, 4일가량 관련주들이 뜨거웠었죠, 시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이 테마에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교육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그 교육도 함께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후발주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 방송 중에 노란 톡방으로 함께 입장을 하신다면 이 영일만 테마의 도감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테마 도감 어떤 거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각 테마마다 끼가 있어요. 어느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해야 정확하게 수익을 내는지 그런 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테마 도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신다면 영일만 테마도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쯤은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시간 시장 대응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 시장은 등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활발하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시장 굉장히 눈치 보기도 심하고 어느 정도 변동성도 가파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 대응 방법도 제가 노란탁에서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늦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함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포항 앞바다에 그 영일만에 있는 석유와 가스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시장을 지난주에 많이 흔들었는데 이 테마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테마 도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테마 도감 안에 5개의 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영일만 관련된 테마 중에서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5개의 종목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일만 테마 도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먼저 켜주세요. 카메라를 켠 핸드폰을 지금 여기 화면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창이 하나 나오실 거예요. 링크 뜨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영일만 테마 도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문자도 받을게요. 샵 3772번입니다. 빅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영일만 테마가 지금 워낙 또 시장에서 뜨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테마 도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 도감, 사실 네. 이제 테마 도감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백과사전 같은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테마 도감은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총 3개의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테마는 끼가 있어요. 하락하는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슈가 충족돼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알고 있어야 이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3번째 페이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 종목도 그냥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실시간 정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후발주로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좀 5가지의 종목인데 영일만 테마, 이 영일만 자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테마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진짜로 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제가 추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일만 테마에 대한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이 테마 도감 받으셔서 함께 교육도 들어보시고 수익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영일만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딱 5개로 추리셨다고 합니다. 이 테마 도감 지금 방송 중에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5개 종목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님이 오늘도 이제 방송 끝날 때쯤에 공략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 주시죠.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사실 지금 종목 이름을 공개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눌림목을 공략해라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상승도 나오고 윗꼬리도 달려주고 다시 반납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 내리기만 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마들의 특성인데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나온 힌트로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에서도 힌트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 자, 물론 다들 이제 이름으로 따진다면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으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유일의 위성 영상 수신과 처리, 분석이 모두 가능한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라는 점이에요. 자, 우주항공에서도 위성 영상, 위성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위성 통신에서도 위성 영상, 이 영상에 대해서 수신과 처리가 모두 가능한 여기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이죠. 자, 우주항공을 왜 가지고 왔냐? 여러분들 우주항공 요즘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우주항공청 개청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의 투자 지원까지 정책까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이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올라가 줄 때 이 종목이 반대로 우리가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굉장히 잡기 좋은 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힌트는 제가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종목 나도 한번 좀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점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첫 번째 힌트 주셨어요. 위성 영상 수신과 처리 분석이 모두 가능한 업체고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방송 끝날 때 종목명 정확한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대표님과 테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좀 시장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자, 오늘 사실 많은 테마들이 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테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류 테마와 두 번째 2차 전지. 자, 오늘 주류 같은 경우는 사실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이 됐죠. 몇 달 정도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도 받고 있고 수급도 받고 있다. 그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어제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떴는지 아시나요? 어제 식품 중에서도 자, 빙과가 떴어요. 빙과가 갑자기 왜 떴을까요? 자, 중국의 폭염 이슈.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더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빙과를 포함해서 주류. 그리고 하나가 더 움직였었어요, 오늘. 어떤 게 움직였었냐면 육계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습니다. 육계. 마니커 FNG랑 하림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자, 이 세 개의 세트를 놓고 보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름 테마. 대표적으로 여름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여름 테마도 여름 테마지만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테마에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 실적입니다. 실적이라는 배경을 달고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테마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K 막걸리. 저도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K 막걸리가 다시금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외국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막걸리를 굉장히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막걸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또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웠는데, 자, 여름 계절 테마 빙과와 육계 주류. 사실상 저는 시장에서 지금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수요일까지 적어도 내일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테마는 내일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국순당입니다. 저는 이 국순당 사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재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종목 재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CXL 테마. 반도체의 테마가 바로 이 국순당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성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차트 자체도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윗꼬리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래에서 윗꼬리 나온다고 한다면은 사실 접근이 좀 꺼려지잖아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보려고 들어가지만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 매집이 됐다. 매직 캔들로 지금 차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니까 호재를 달고 어떻게 돼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갭상승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거래대금도 활성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게 된다면 저는 그때부터 한번 눌림목 공략을 해볼 의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눌림목을 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택방에 오시면 제가 또 한번 가이드를 잡아드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나라셀라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국순당 차트 매집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 나라셀라를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같은 게 보이시나요? 자, 차트상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윗꼬리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뭐 연속으로 윗꼬리가 나오는 날도 있고 조금 뛰었다 나오는 날도 있지만 이 차트 한 페이지만 하더라도 지금 윗꼬리가 못해도 10번 가까이 나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꾸준하게 윗꼬리가 달아졌다는 모습. 사실상 이렇게 매집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해석했을 때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면 오히려 국순당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타점이라는 얘기예요. 현재가부터요. 자, 근데 어디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류 테마 앞으로 좀 관심을 두고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장 초반부터 리튬과 2차 전지 자체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럽연합에서 이르면 이번 주에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공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에는 10%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게 시장 자체에서 작용이 된 거죠. 이 전기차 2차 전지의 직접적인 수혜로 또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또 이 리튬에도 개별적인 호재가 또 있었어요. 이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 특히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죠. 이 세 개사가 볼리비아 염호 개발의 4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와 이 리튬 관련주들 우리가 작년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들이지만 지금은 거의 더 상승폭을 반납한 채 하단에서 매집을 다시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충분히 2차 전지 다시 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를 공략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대표적인 종목을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차트상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높았던 시점이 보이시나요? 이때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밀려온 거예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현재 주가는 6,590원인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캔들을 보면 굉장히 조그만해 보이죠? 자, 그래도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 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눌림을 공략해라. 다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단에서 눌림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익도 볼 수가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아까 대주전자재료, 이 기아의 신차가 있었죠, 이슈가. 여기에 동반돼서 같이 또 2차 전지의 배경을 달고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보면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이때 당시에 고점을 만들어내고도 오히려 조금씩 올리더니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또 갔다 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차익 실현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규 진입도 눌림을 받았을 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가 눌림인지 어디서 반등이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보시기엔 좀 힘드시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가이드 제가 노란통에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두 가지 테마, 앞으로 재료의 지속성은 남아있다, 눌림목을 공략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린 만큼 나도 이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두 가지 테마 한번 짚어주셨네요. 2차 전지와 또 주류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뭐 주도 업종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날그날은 새로운 테마와 종목들이 떠오르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또 오르는 종목 잡을 수 있는지 대표님이 실시간으로 전략 주고 계신다고 해요.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전략을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지금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저희 문자 받고 있어요. 빅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문자입니다.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테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 또 화제에 있는 이 영일만 테마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잠시 후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오늘 테마의 주제는 바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포항 앞바다에 있는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정말 화제의 종목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테마인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일만 테마. 사실 영일만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이미 프로젝트명이 나왔기 때문에 대왕고래 테마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공략하는 이 테마 필승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텐데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산업을 시장은 이긴다. 저의 특별 교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영일만 테마 첫 번째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열어준 이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그만큼 또 각양각색의 종목들이 활발하게 또 움직였기 때문에 그날 또 움직였던 종목들 단타로 공략하기도 굉장히 좋았던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에서도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포항 영일만에 140억 배럴이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일 뿐 실제 개발과 산업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140억 배럴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 최대 29년,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최대 4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다른 말로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총 5배에 달하는 양이 지금 매장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텐데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말로 또 바꿔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기대감이라고도 또 불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에는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업종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스죠. 가스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또 움직임을 줬었고 두 번째로는 이 가스관 관련주들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가스, 화성밸브나 동양철강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스와 가스관은 조정이 들어갔지만 다시 살아오르는 시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세 가지 테마가 바로 시장에서 영일만 테마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테마 말고도 직접적으로 이 산유국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토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배경에는 조선, 그리고 해운, 그리고 항공, 이 대표적으로 운송 업종들에게도 굉장히 수혜로 지금 시장에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볼까요? 자,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이제 대왕고래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는데 영일만에서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올해 12월이라고 합니다. 5개의 이 시추를 진행을 할 건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탐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2035년까지 2035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이번에 액트지오 대표가 와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냈는데 이 사실상 여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 앵커님, 혹시 이분을 보시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에 히딩크 감독을 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증시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히딩크 관상은 네. 믿고 가야 된다. 오. 우리가 또 이제 그만큼 우리 네. 한국 축구에 또 역사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관상이 비슷하다고 지금 증시에 그런 썰이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하물며 증권가에서도 증권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련 분석 내용도 리포트로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인가? 이게 사실상 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대왕고래 영일만 테마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일만 테마 우리가 흔히 본다면 기대감으로 공략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테마 자체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밀도감에 제가 또 적어놓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작용되는 정책급의 이슈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저출산 정책, 교육 정책, 이번에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들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가장 먼저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자, 두 번째, 가능성만으로도 부각되는 증시의 특성이 있어요. 아까 가능성은 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다른 말로?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감. 이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도 보면 직접적인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었던 그 기간에도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대장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막 1000%, 2000%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을 정도로요. 자, 근데 그런 종목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적을 직접적으로 놓고 보니까 주가는 하락하기 바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시추를 진행했는데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지금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기대감만 작용이 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재료가 소멸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치만큼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반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가스나 철광, 시멘트, 시추, 그리고 해운 등 다양한 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 보면 가스, 철광이나 시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주예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시멘트나 해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항공, 이건 이제 간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들은 이미 큰 사이클을 돌아서 상승폭이 나온 이후에 조정 기간에 좀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업종들을 본다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눌림목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일만 테마의 특징 우리가 같이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재료가 소멸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우리에게 수익도 그렇지만 안전하게 탈출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대왕고래가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노란톡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산유국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점은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우리나라 산유국이 되면 첫 번째 경제적 풍요가 됩니다. 이 석유 수출의 수익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석유는. 근데 수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가 재정도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교육,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석유 수익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활용이 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와 창출, 그리고 경제 성장까지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말보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세금 많이 내는데 자, 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돼서 기름을 갖다 팔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국고가 풍족해지게 돼요. 국고가 빵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국가가 국민들한테 걷어가야 될 세금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나갔던 세금에 대한 무게가 좀 덜어지기 때문에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소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 소비의 증가는 결국에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기업의 수혜로, 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이 전환이 되게 되면 이 기업은 조금 더 이 매출을 극대화하기 시키기 위해 뭘 하죠? 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이 되게 되는 거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실상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국제적 지위가 강화가 됩니다.
전략적 자원으로 산유국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질 가능성. 사실상 지금 주요 산유국들 보면은 맨날 협박할 때 뭘 갖고 협박해요? 기름 갖고 협박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위치를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외교적 협상력입니다. 석유 수출을 통한 외교적 협상력을 확보해서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지금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산유국이 됐을 때 조금 더 어떤 점이 직접적으로 좋은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대왕고래에 맞춰서 동해 광구 새로 그린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이 이슈들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이 잠잠해진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재료의 지속성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온 건데 정부가 7개의 유망구조 분포를 고려해서 재설정을 한다라고 해요. 자, 12월 말에 시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재료의 지속성을 알아볼 때는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연도 12월 말에 시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료의 지속성 앞으로 꾸준하게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7개를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고 다음에 또 하나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간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재료의 지속성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달 심해가스전 개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재료의 지속성 보면 12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달 심해가스전 개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미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었던 그 지속성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광구별 단계적 외자 유치 추진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스 관련주들이랑 철강 관련주들 또 한 번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그겁니다. 여러분, 저 PBR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 PBR 관련주도 우리 처음에 딱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막 당일날 저 PBR로 생각되는 테마들 일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일만 테마의 이슈가 뜨자마자 관련주를 동시에 다 같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 테마는 지금 당장 움직일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시추 관련주들이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어찌됐든 시추는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저 PBR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초반에는 단기적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은 아직도 유지되는 중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역시나 영일만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의 공략은 사실상 조금 잠잠해진 시점이고 지금부터는 눌림목을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기간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 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단기적인 입장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조정이 됐다는 점. 자, 세 번째는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재료의 장기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철강 이미 한 차례 지나갔고 여기는 시추 이후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추는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보다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의 테마를 대장주를 좀 꼽아왔어요. 첫 번째는 가스 관련주의 한국석유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영일만 테마 이슈가 뜨게 되면서 약 107% 가까이 대략 3거래일 만에 폭등을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줬죠. 그만큼 영일만 테마의 이슈는 굉장히 파급적으로 이 파급력을 보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역시나 철강 테마, 가스관 테마인데 동양철강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역시나 같은 라인에 보시면 같이 한국석유랑 출발했던 그 라인의 상한가 점상 두 번의 3연상을 통해서 대략 140%의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눌릴 시기인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한 시기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시추 관련주예요.
자, 우린 PTS. 이 시추 관련 이슈가 뜨게 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종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연속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승 이후 눌림,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파란색 음봉이 좀 떴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저는 눌림목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일 우리가 한번 또 같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시추 관련주 한번 나도 단기적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테마를 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잡을 수 있는 후발주는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의 차트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부분상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이 차트에 대한 교육과 이 후발주가 있다면 이거 왼쪽 차트 보면 거의 안 올랐죠? 자, 매집을 잘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셔가지고 저한테 교육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까지 제가 같이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나도 영년 테마의 후발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뜨거웠던 이 포항 앞바다에 있는 석유와 가스 관련된 테마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 테마도감 보셨죠? 여기 안에 관련된 5가지 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급등을 또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QR코드를 통해서 또 스캔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방금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공략주 만나볼 시간이고요. 힌트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힌트 들어보고 종목 알려주세요. 자, 아까 언급드렸던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 위성 통신에 대해서, 이 위성 영상에 대해서 수신과 분석 처리가 모두 가능한 토탈솔루션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에서는 국내에서도 유일하다는 점이에요. 자, 어떤 게 국내에서 유일하냐? 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 민간 우주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항상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런 유일의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폭이 그만큼 크다는 점이에요.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재료의 다양성인데, 자, 이 위성 영상에 AI를 적용해서 차별화된 영상 분석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에요. 자, 그만큼 AI로부터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재료는 다 봤고 차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컨택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또 공략을 단기적으로 해보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을 잘 잡아놓고 바닥에서 상승이, 반등이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리지 못해요. 짧게 여기서 목표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로 지집을 해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8,700원, 손절가는 12,4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저점에서 단기 반등하게 됐을 때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종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예, 오늘의 히든 종목은 컨택이라는 종목이었고요. 목표가 18,700원, 손절가는 12,400원으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오픈 채팅방에서 주신다고 하니까 테마 도감도 받아가지고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빅스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대표님과 여기서 좀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테마도가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